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이야기가 이제 이 비즈니스 개념과 모델인데 새로운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전에 했던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전 차시에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빅데이터가 이제 어떠한 그런 환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런 뭐 사회적, 기술적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어떤 세 가지 분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 가지 기반 구조와 이제 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거 표현하는 거 거기와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이제 뭐 서울에 이제 올빼미 버스도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들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추천을 해주는 추천 시스템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 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의 어떤 방향, 미래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강조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조직, 기관들이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조그마한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제 뭐 벤처 기업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데이터는 외부에 나가거나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외부 기관에 맡기기도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조직들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어떤 조직 운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면 조직 자체 내에 어떤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는 상당히 이제 수요가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차를 먼저 보시면 이제 이 비즈니스 개념, 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와 이제 이커머스의 차이. 이 비즈니스 안에 있는 큰 개념 안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 중에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공구망 관리 시스템 이런 학습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를 하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와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대신 요즘은 이제 서로 이제 혼용해서 쓴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이제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서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 이제 공구망 관리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뭐 뒤에 가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비즈니스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뒤에 점점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이 비즈니스가 뭐냐? 이 비즈니스라 하는 용어 자체는 뭐 언론이나 방송 매체나 뭐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아주 대폭적인 그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웹과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다른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커머스나 뭐 우리 말하는 뭐 유비즈니스, 뭐 엠비즈니스 이런 유사한 용어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E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일렉트로닉입니다. 일렉트로닉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일렉트로닉 비즈니스 이제 어떤 전자 기반의 비즈니스다 근데 하고 있는데 요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강의에서 이를 정의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좀 더 성장하고 강화되었다는 의미의 이를 enhanced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인핸스냐? 전통적 비즈니스 방식을 더 향상시키고 이제 발전시키고 또 대체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것. 즉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에서 완전 탈피하는 게 아니고 그 방식을 좀 더 낫게 좋게 발전시키는 한다는 관점에서 enhanced라고 이제 의미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술 업무 프로세스 이제 경영 관행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제 정보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다. 예? 기업이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해서 조직의 어떤 많은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나 이게 액티비티, 일들을 더 이제 좋게, 낫게,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관점이 있기 때문에 enhanced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활동 자체도 영향을 미쳐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그 다음 기업 내부의 모든 활동이 컴퓨터를 활용한 특배에서 이제 실행된다. 자, 이런 이 비즈니스의 개념은 실제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enhanced라고 이제 또 한번 표현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로닉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다. 자, 그러면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된 용어입니다. 이 비즈니스와 이커머스의 그 차이가 뭘까? 예. 자, 개념적으로는 이 비즈니스, 이커머스입니다. 이컴이라 적을게요. 많은 경우는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하고 이제 이 비즈니스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개의 개념을 좀 이제 다르다는 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이제 여기 넣었습니다. 자, 이커머스는 전자 매체를 기반으로 한 상거래를 의미하고 있다. 쇼핑몰에서 온라인 상품 판매, 온라인 주식 매매, 인터넷 경매 다 전자 상거래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자 매체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웹입니다. 여기서 전자 매체를 기반으로 한 상거래, 즉 인터넷에서 내가 물건 사면 이커머스입니다. 11번가 가서 화장지 사면 이커머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 있죠? 또 어디 마켓컬리 가서 무슨 저기 식자재 구매하면 이커머스입니다. 인터파크 가서 가구 주문하면 이커머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위메프 가서 저기 공연 티켓 사면 이커머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가서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으면 이커머스입니다. 즉 상거래, 전자매체 기반 상거래만 이제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비즈니스는 이커머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그 제품, 서비스를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 본다는 거죠. 자, 이 비즈니스와 이커머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어째 보면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치사슬 모델, 즉 마이클 포터가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입니다. 마이클 포터는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의 이제 교수였고, 가치사슬 모델은 뭐 여러 경영 관련된 강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형태고, 가치사슬 모델에 따르면 모든 조직은, 모든 기업은 조직이 하는 주요 활동이랍니다. 주 활동, 조직이 이제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이제 그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주요 활동을 보조해주는 이제 보조 활동 이렇게 나눠진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주요 활동은 총 여기 있는 5가지, 이렇게 5가지. 보조 활동은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조 활동이다. 그럼 주요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어떤 조직이 가구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유인 물류는 뭐냐? 우리 회사로 그 가구 공장에 들어오는 물류입니다. 뭐가 들어오냐? 뭐 나무, 원자재 이런 것들 들어오겠죠. 예, 그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공장에서 자르고 붙이고 뭐 톱질하고 뭐 광택 내고 해가지고 프로세스 조업을 합니다.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의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의자를 유출합니다. 우리 공장에서 밖으로 내보내죠. 왜? 팔기 위해서. 어디서 파냐?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도매점일 수도 있고 소매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고 판매가 되고 나면은 AS 해줘야 되죠. 어느 기간 동안. 예? 자, 가구 말고 컴퓨터로 생각해 보죠. 자동차. 예. 모든 어떤 기업들은 원자재 부품이 들어오는 유인 물류가 있고 조직 내에서 만드는 작업, 생산하는 작업, 그 다음에 만든 걸 외부로 내보내고 판매하고 서비스 해주는 이 5가지가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활동들이라는 거죠. 주요 활동이고. 자, 이걸 해주기 위해서 기업은 뭡니까? 회계, 재무, 뭐 총무, 계획 이런 활동들을 누군가 지원해줘야 되죠. 인적 자원 관리.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예? 뽑아줘야 되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무엇을 만들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자재 구매, 즉 여기서 유인 물류 들어오는 데 있죠. 어떤 원자재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조직의 구매부 이런 데서 다 사줍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밖에 내보내서 판매해가지고 AS 해주는 그 역할만 이제 포커스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상거래는 여기 그림 있죠. 여기에 한정돼 있더라. 판매,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판매. 반면 이 비즈니스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와 이커머스는 개념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런데 요즘 같이 쓴다는 거죠. 자,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객 대상화 CRM,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예? 자,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고객 주문이 접수되면 고객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조직의 모든 자원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시스템, 우리 조직에 공급을 해주는 기업과 어떤 연계된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다 활용이 되더라. 이 비즈니스에서 그렇습니다. 예? 재고도 확인하고 주문 발송도 하고 주문과 관련된 고객 문의 사항에 대해서 그 대응도 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실제 고객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이 상거래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눈에 안 보이는 활동들이라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같은 전자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러한 기업 통합과 관련된 3대 시스템에서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3대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 공급망 관리 시스템, CR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3개가 있습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은 조직 내부 시스템. 예? 기업에서 쓰는 ERP. 이 기업과 공급하는 다른 기업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고객과 관련된 거, CRM 시스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더라. 근데 이 3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 각각의 시스템이 이게 비싸거든요. 자, ERP라고 하는 걸 먼저 이제 보도록 하시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전사, 조직, 모든 조직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예. 기업들은 이제 어떤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뭐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소비자 만족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와 전산 시스템 발전이 이제 기업한테 더 효율적으로
정보 흐름과 이제 업무가 가능하게 이제 해줬습니다. ERP는 원래는 그 우리가 이제 자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MRP라고 합니다. Material Requirement 이제 Planning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그 발생이 됐는데 ERP는 통합된 시스템이다. 뭐가 모든 시스템 데이터가 이제 통합되어 있다. ERP를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네모를 하나 그리면 ERP를 안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의 그 부서별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스템을 HR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을 회계와 재무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 모듈을 이제 세일즈 앤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스템이 또 있겠죠. 이 ERP 시스템은 하나의 DB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자 부서 단위 개별 시스템과 데이터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이다. ERP는 시스템 간의 정보의 흐름이 다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HR 시스템이 있었고, 회계 재무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 세일즈 마케팅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따로따로. 근데 HR에 있는 사람이 회계 재무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절이 되어 있었다. 정보의 흐름이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HR에 있는 사람이 회계 부서에 뭐 좀 갖다 줘 하면은 다른 층에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이제 갖다 주고 했죠. 근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버튼 누르면 바로 그 정보가 이제 그 시스템 상에서 바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이메일 보낸 것처럼.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부서 간의 단절이 좀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ERP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 ERP는 처음에 MRP라고 했죠. 생산에 초점을 뒀던. 옛날에 이제 제조 생산 위주의 환경에서는 자재 관리가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자재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업무의 영역을 점점 확대해 가면서 자재 요구 관리, 자재 제조 자원 관리로 좀 바뀌었다가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여기서는 이제 자재 쪽만 이제 보다가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 시스템들은 이제 생산 활동에 대해서 자재 투입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기업 활동 전반적인 어떤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다. ERP는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 데이터베이스, 업무 처리 매뉴얼과 표준을 제공한다. ERP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린 그림처럼 데이터베이스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가서 데이터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 공유를 할 수 있죠. 프로세스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이제 외부 시스템이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망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고, 서비스는 이제 좀 해당이 안 되고, 공급망 관리는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생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통망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이제 고객의 손에 전달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해주는 이런 기업 환경이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이나 아웃소싱하는 경우 이것들이 보편화되고 이제 기업의 공급망이 이제 나날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죠. 우리도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됐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즉 공급을 해주는 기업과 공급을 받는 기업들은 서로 이제 같은 그 배를 탄 사람들이죠. 공급받는 사람은 공급이 안 되면 자기도 일을 못 하는 거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공급을 안 받으면 자기도 일을 못 하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부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공급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대자동차가 잘못되면 밑에 공급업체들 다 줄줄이 다 줄도산합니다. 근데 그러한 공급자들 간의 어떤 그런 정보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감소하자. 물류 비용 감소, 고객 만족도 향상, 업무를 더 표준화시킨다. 기업이 이제 제품 생산하거나 유통 활동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원재료나 완제품을 이제 구매한다고 할 때, 이 공급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메뉴에 삼성이 있다고 하면 삼성의 1차 공급업체, 2차 공급업체, 뭐 컴퓨터를 하나 만들면 컴퓨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이 있죠. 그걸 1차적으로 공급해주는 업체. 이 1차 공급업체가 만드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해주는 2차 공급업체, 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간에 어떤 정보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블루윕스 이펙트라 해서 채찍 효과를 하거든요. 이걸. 자, 이건 뭐냐?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수요에 어떤 조그만 변동이 생기면 이제 그 변동은 이제 그 소매상이나 뭐 도매상이나 아니면 뭐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나 부품 공급업자 뭐 여러 이제 관련된 사람들, 기업들이 공급망을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그 변동폭이 이제 크게 확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최종 소비자의 수요에 조그마한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이 소매도매 완제품 부품 공급자 이렇게 갈수록 크지, 소위 말해서 이제 파도 같은 겁니다. 파도가 저기 끝에서는 잔잔하게 오다 앞으로서 확 커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10개를 주문하면 도매상은 만약을 위해서 12개를 제조업체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제조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부품 공급해주는 자재업체한테 만약을 대비해서 15개 주문하죠. 이런 현상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매상에서의 그 고객의 수요가 원래 10개를 생각했는데 10개도 아니고 8개 팔리면 뒤에 이제 제조나 도매나 제조는 이제 원래 10개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요와 재고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이름이 붙어진 이유가 수요 변동의 어떤 그 단계적으로 증폭 현상, 이게 약간 웨이브처럼 이렇게 증폭 현상이 긴 그 채찍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채찍 효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고객 수요도 예측하고 생산이나 조달 계획, 뭐 재고 수준 파악하고 주문 계획, 그 다음에 예측 보충 시스템, 뭐 공급사 재고 관리, 뭐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 우리 뭐 워드 프로세스에 뭐 편집도 하고 테이블도 그 표도 넣고 뭡니까 저기 또 뭐 있죠? 이미지도 넣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그 외에도 이제 실제 원료나 이제 제품의 이동과 흐름을 제어를 하고 주문한 제품 상태 파악, 제품의 반환과 관련된 역배송 관리, 뭐 바코드, RFID 뭐 이런 것들 이용한 그런 기능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시스템을 뭐 내 혼자서 사업을 하면 공급자 없이 필요 없죠. 대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고 받는 그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나에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최종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은 또 더 저렴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 또 다른 공급망 관리 시스템 기능에서 가시성 관련해서는 모니터링 하는 거,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비용 성과와 서비스 측면에서 현재 운영 상태 이상 유무 파악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개선 도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뭘 예방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대상은 이제 주문 이행 성공률, 이제 주문한 거 얼만큼 잘 제대로 수행했는지, 제품 납기 소요 기간 언제까지 해달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생산 주기, 언제부터 언제 생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중요한 건 이제 이비즈니스와 이커머스의 그 차이점. 앞에서 뭐 아마 그 강의 초반에 나왔던 용어들인데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 이 비즈니스는 이제 다른 개념인데 이 비즈니스에 속하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 시스템, 뭐 ERP 시스템의 그 모듈이라고 있죠. 회계 모듈, 뭐 마케팅 모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ERP를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면 ERP 시스템을 쓰는 그 기업들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을 이제 본인한테 되게 익숙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걸 이제 교육받을 기회가 없으면 그 회사 취업해서 그쪽에서 쓰는 시스템 배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다 ERP 시스템에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공급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 산업 체계에서는 공급자와의 어떤 그 유기적인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또 다른 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자, 이러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실제로 이 비즈니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 모델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두 개 개념은 차이는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강의에서는 이 비즈니스와 이커머스 그냥 혼용해서 쓴다고 이제 이해를 하셔라. 대신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다. 이제 앞에서 전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